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시장뿐 아니라 주변 국가와 유럽 시장까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의료용 알칼리 이온 정수기를 수출해온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이 회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출 거래가 끊겼습니다. 미국과 정부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물건도 보낼 수 없고 돈도 오갈 수 없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식약처에 수출용 의료기기로 등록해 국내에서 팔 수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회사의 유럽 시장 매출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 거래까지 얼어붙으면서 남아있는 매출 계획마저 곤경에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저희 파트너 셀러가 있는데 지금은 거기는 이미 전쟁 중이기 때문에 뭐 판매라는 거는 힘들고 이미 연락도 안 되고 있고, 게다가 또 벨라루스도 새로 저희가 2, 3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그쪽도 잘 안 돼. 그쪽 이번에 물건이 나가려다가 잠시 보류가 됐죠. 더 큰 걱정은 수출 거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다 러시아에선 이미 러시아 경제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을 비호감 국가로 보고 있어 전쟁이 끝난 뒤 중국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유럽으로 번질까 하는 게 제일 걱정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도 그 소비 여력이 기존처럼 돌아오는 데까지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기간 수출 중소기업들은 운송비 등 물류비 증가를 감당하며 버텨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유가까지 급등하면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도 달러가 외부로 반출되는 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건 만들어 놓은 거를 뭐 다른 데 팔 수도 없고, 우선은 기다려 보자고 했는데 서로가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죠.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외 교역망 다각화 등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틸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이미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CCTV가 가려진 사무실에 보관하다 적발돼 관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외 투표자 우편물의 등록 절차의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논란이 된 부분은 우편물 개수를 확인한 후 투표함에 넣기 전 접수 과정에서 임시로 보관한 상황이었다며, 지난 7일 모든 절차를 마치고 각 정당의 추천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우편물을 투표함에 투입한 뒤 통제된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가 가려져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관위 사무국장실은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CCTV가 늘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살피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천지역 당협위원회는 8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선관위 내부 투표지 보관 창고에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외부 모니터를 즉시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선관위가 진상조사, 책임자 문책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에는 지역선관위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접수하면 즉시 우편 투표함에 투입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606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16명이 발생했는데요.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 수는 538명이 됐습니다. 인천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11만 2,521명입니다.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43.1%, 중증 환자 전담병상의 가동률은 58.4%입니다. 8일 0시 기준 경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2,730명인데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42명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 수는 2,742명이 됐습니다. 경기 지역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47.4%,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54.3%입니다.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9일 대선 본투표에는 얼마나 많은 확진자와 격리자가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박선영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보기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에서 근무하는 공보기장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전선거 때와는 달리 이제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내일 본선거 당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의 투표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네, 내일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 같은 경우는요. 방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 투표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되고요. 지난 사전 투표 때 매우 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확진자 등께서 이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난 사전 투표 때와 달라진 확진자 등의 선거일 투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시기표소가 아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확진자 등께서는 일반 선거인과 철저한 동선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선거인 투표 종료 후에 격리자 등께서 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분리해서 가능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가 오후 6시 이전에 도착을 하면 투표를 좀 일찍 할 수 있는 겁니까? 오후 6시 이전에 가시면 투표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이 투표가 6시가 됐는데도 종료가 안 된다면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18시까지 일반 유권자의 그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확진자들의 동선이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에 별도의 장소에 대기하시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에 투표소로 가셔서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 선관위 박선영 공보계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여론은 지금 시간입니다. 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네,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정책, 통합의 리더십 등 저마다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후보자를 뽑겠다고 말합니다. 범위만 넓지 아무런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지방대가 조금 활성화돼서 서울로 애들이 많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방이랑 서울 간의 격차가 심하니까 그 격차를 해소하려면 아무래도 인재들이 여기 있어야 이제 되겠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나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은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큰 고민입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공약을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강조합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집 살 때 좀 돈이 좀 많이 좀 들어갈 거 하고, 돈이 좀 얼마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부담이 좀 심하게 갈 것 같아 하고, 그런 거 집값을 좀 조정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부동산, 우리 애기도 아들이 지금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서 이리저리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집 구하기가, 일단은 젊은 애들 부동산 문제에 첫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이번 선거에서 소통하는 자세와 통합의 리더십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입니다. 몇몇 사람이 결정을 해놓고 마치 이것이 국민들의 뜻인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결국은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 같은 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독단적으로 뭔가를 막 해나가기보다는 서로 통합이 돼가지고 잘 우리나라를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사전 투표율은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마다의 바람을 담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 사전 투표의 뜨거운 열기가 본 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인천시가 미래 먹거리로 수소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교육기관들과 수소 인재 양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 인하대, 인천대는 8일 수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소 정책 및 기술 정보 교류를 통한 수소 인재 양성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구축, 수소 기업 인력 채용 체계 구축 등에 상호 협력하는 것입니다. 수소 분야 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주시고 대학 시설을 활용하여 첨단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등 인천 학생들이 창의적 수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하반기 중으로 인천구와 계산구를 거점으로 프로젝트형 진로 체험 아카데미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인천시 교육청과 지역 대학들은 수소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재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인천시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도시형 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 현대모비스, GS에너지 등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송도가 바이오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라가 이제 수소상, 수소 클러스터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을 수소 인재로 키우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것, 이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올해 5조 274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 4조 7,970억 원보다 2,304억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노후한 학교 환경 개선과 시설 지원에 920억 원이 쓰일 예정이며 냉난방 교체와 다목적 강당 증축 등 300억 원, 급식실 현대화 139억 원, 화장실 환경 개선에 84억 원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회복 예산도 256억 원이 편성됐으며 학교의 방역 인력, 방역 물품 예산으로는 33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올해 4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김포시는 올해 본 예산에 확보된 방역 예산 390억 원 외에도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85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월 말 김포시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 김포시 코로나 관련 예산은 47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예산은 방역 물품 구입이나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이송과 방역 소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김포페이 할인율 연장 사업을 비롯해 운수업체 지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나 청년 월세 지원 같은 민생경제 지원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과로사 공무원인데요. 지난해 9월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부평구의 한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평구와 공무원 노조 부평구 지부가 약 넉 달간의 조사 끝에 과중한 업무를 사망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는 과중한 초과 근무와 적절한 인원 충원의 부족, 조직적인 보호 조치 미흡 등을 해당 공무원의 과로사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소 직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노동시간 관리 등을 재발 방지 권고안으로 제안했는데요. 부평구와 공무원 노조 부평구 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